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상가 분양권을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기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겁니다. 세 가지 유형.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살펴보기 전에 상가 분양계약서를 먼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인데요. 분양계약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분양계약서를 보니까 상가 분양가가 5억 2천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토지 3억, 건물 2억, 부가세 2천에서 5억 2천이 상가 분양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표를 쭉 보니까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즉 5,200인데 그 10%니까 3,200, 3,200에 대한 것을 계약금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부터는 이제 대출인데 중도금은 역시 이제 똑같이 10%씩 총 6회에서 60%를 불입하게 되어 있고요. 잔금은 30%를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계약서 스케줄표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매도자가요. 계약금과 중도금 6차까지 은행 대출까지 다 실행이 된 상태에서 잔금만 남겨놓고 분양권,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겁니다. 전매. 근데 전매하는데 포괄 양도 양수로 전매하는 거예요. 왜? 매도자도 일반 임대사업자고요. 매수자도 임대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포괄 양도 양수로 그 부가세 없는 걸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포괄 양도 양수로 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지금까지 총 불입한 금액은 얼마예요? 그 계약금과 중도금 6회까지 해서 총 10%, 60%에서 70%를 불입했죠? 그러면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은 어떻게 하면 돼요? 3억에 70%, 37에 21, 2.1억. 2억에 70%, 27에 14. 그 다음에 부가세, 이거 10%. 그래서 도합 3억 6,400을 불입을, 했습니다. 했어요. 대출까지 해서 다 불입이 됐어요. 근데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부가세 1,400은 어떻게 됐어요? 환급 받았습니다. 환급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불입한 금액은 얼마예요? 뭐 은행돈까지 다 합쳐서 3억 5천을 불입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돈을 이건 돌려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이제 불입하면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는 본인이 환급받으면 될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매 금액을 뭘로 잡아야 되냐 이거죠. 매매 금액을.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이 부가세 다 포함해서 3억 6,400을 불입했으니까 당연히 피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매매 금액은 3억 6,400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분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야 매도자가 지금 3억 6,400 지금까지 냈지만 1,400 돌려받았지 않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억 5천만 불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3억 5천만 주겠다. 아니 내가 3억 6,400 줘봐야 나 얘한테 포괄량수로 줘봐야 부가세 환급도 안 되는데 내가 왜 부가세를 왜 주냐. 3억 5천이 맞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케이스 3번은요 이제 중개 현장에서 많이들 하는 방법인데요. 아 그래 2번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 관행상 3억 6,400으로 일단은 계약서는 써야 된다. 쓰고 단 매도자 너 부가세 매수자한테 돌려줘. 1,400 돌려줘. 그럼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준 꼴이겠죠. 3억 6,400 받아서 부가세 1,400 돌려주니까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그 주는 꼴인데, 즉 케이스 2번과 효과는 동일한데요.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케이스 3번은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잘못된 처리. 즉 뭐예요? 지금 3억 6,400까지 불입했으니까 매매 금액이 3억 6,400 아니냐,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피가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피가 없나 보시죠. 저희가 한번 양도가액은 3억 6,400이죠. 그죠? 근데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저희가 부가세를 환급받은 게 있으면 취득가액 계산할 때는 그 환급액은 빼줍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그럼 내가 3억 6,400을 불입했지만 1,400원 환급받았기 때문에 나는 취득금액이 얼마예요? 3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3억 5천이면 양도차익이 얼마가 나와요? 1,400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피 없다라고 지금 하고 계약을 썼는데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있잖아요. 1,400 피가 생기는 꼴이 되잖아요. 부가세 환급액만큼.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 불만이죠. 야, 이거 내가 처음부터 분양받았으면 이 1400 내가 환급받았을 건데, 아, 왜 자꾸 나보고 부가세까지 달라고 하냐. 내가 줘봐야 나 환급도 안 되고, 응? 그 왜 3억 6,400이라고 그 3억 6,400을 달라고 하냐. 나 3억 5천밖에 못 주겠다. 또 이제 매수자가 불만이 많습니다. 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올바른 처리가 도대체 뭐냐? 올바른 처리는 지금 매도자가 현재까지 불입한 순 불이백을 먼저 계산을 했어요. 즉 부가세 환급한 거 빼서 뺀 금액으로 매매 금액을 잡는 게 그 올바른 처리입니다. 즉 매매 계약을 현재까지 그 총 불입한 금액에서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뺀 그 금액으로 피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3억 5천이 그 올바른 처리고요. 취득가액도 당연히 3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없습니다. 즉 뭐예요? 피가 없는 걸로 했는데 정확하게 피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제 이건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중개 현장에서는 그래, 2번이 맞구나, 맞는데 우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매매계약서를 3억 6,400을 썼으니 알았다. 야, 계약서는 3억 6,400 쓰고, 야, 매도자 너 환급받은 부가세 매수자 줘.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서로 주고받은 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당사자들 간에는 그게 정산이 됐지만 계약서에 3억 6,400이 있다 보니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도가액은 3억 6,400이에요. 취득가액은 3억 5천이에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1,400이 있는 걸로 세무서에서는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피가 없다라고 하고 돈까지 정산을 다 했는데 잘. 그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양도세, 매도자 너 양도세 내 라고 통지서가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라갔을 때는 그 효과는 케이스 2번과 동일하지만 세무서 상대로 이거를 소명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 이거 3억 1,400이라고 계약서는 썼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부가세를 얘한테 줬기 때문에 실제 돈 3억 6,400에서 1,400 줬기 때문에 3억 5천만 줬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 양도 차익이 없습니다 라고 세무서 상대로 이걸 좀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소명을 하시든 아니면 처음부터 매매 금액 자체를 그냥 그 부가세 환급받는 걸 제외한 이 순불이백으로 매매 금액을 잡든 뭐 두 가지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중에 세무서 상대로 소명할 일도 없고 간단하겠죠. 그죠? 근데 그 중개 현장에서 실무에서는 이렇게들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뭐 피가 있다고 달라질 거 없죠. 그냥 그 기존에 우리가 그 케이스 1, 2, 3에다가 한 거에다가 피만 1억씩 더하면 되겠죠. 아니 세무사님 여기 부가세는 안 들어가나요? 예, 부가세는 없죠. 왜? 그 포괄양도 양수기 때문에 부가세는 여기다가 이 1억을 사실은 토지분 건물분이 사실은 혼재돼 있는 건데 이거 부가세는 없죠. 포괄양도 양수니까. 그래서 동일합니다. 잘못된 처리 3.64억에다가 그냥 1억 더한 거, 1억 더하면 피가 1억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1억에 부가세만큼 더 나오죠. 1억 1,400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안 맞다 이거지. 안 맞다. 그죠? 그리고 매수자는 여전히 야, 내가 부가세 왜 주냐? 환급도 못 받는데 포괄양수 돌아 환급도 못 받는데 내가 왜 주냐? 그래서 매수자는 여전히 불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처리는 뭐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불이백에다가 그 피가 1억이면 1억만 얹으면 되겠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1억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올바른 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현장에서는 뭐 좀 잘못된 처리라기보다 거래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세무서 상대로 소명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피가 1억인데 매매계약서는 여전히 3.64억에다가 1억을 더한 금액으로 해서 피가 1억 1,400이 나옵니다. 즉 피가 1억이라고 우리는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피가 1억 1,400인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양도세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케이스 2번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걸 세무서 상대로 이걸 소명하셔야 됩니다. 예,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피가 이제 없을 때 또는 피가 1억일 때 케이스 1, 2, 3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만약에 매매 금액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매도자가 부가세 환급을 안 받았을 경우,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안 받는 경우라면은 간이과세자를 이제 본인이 유지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을 경우, 이거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그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부가세를 제외한 순 불이백으로 써야 하는 경우는 당연히 매도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칙거래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쓰고 매수자에게 부가세 환급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변칙거래로 매도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무서 소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요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 세 가지 경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번처럼 내가 지금 환급받은 게 있다라면 순불이백으로 매매 금액을 잡아야 된다는 거. 피가 없다라면, 피가 있다라면 요 금액에다가 피만 얹은 금액으로 양도 금액을 잡아야 한다는 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